기쁨병원의 강원식 원장님께서 마시기 쉬운 대장 정결제, 대장 내시경 검사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병원 강원식 원장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요. 전에 대양병원 대표 원장으로 계셨고 현재 기쁨병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기쁨병원의 강윤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복용이 쉬운 장 정결제가 대장 내시경 검사의 핵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들어가면서 각 병원마다 이제 검진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수많은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검사 항목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독특한 그런 검사법이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검사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대장 내시경 검사가 그런 아주 가장 우수한 그런 검사법이라고 이렇게 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암의 97%는 선종 대장암 연속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생 혹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작은 선종에서 이게 점점 커지다가 이제 디스플라지아가 생기고 결국 이제 조기 대장암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이제 어드밴스드 캔서까지 이렇게 주기를 밟게 됩니다. 대장암의 3%를 차지하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HNPCC 외에 97%의 대장암은 다 이런 과정을 밟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에 농촌 지역에 황소개구리가 너무 번식을 해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구리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선생님께서는 어느 단계에서 가장 이 개구리를 잘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올챙이 단계에서 우리가 퇴치를 하면은 이 개구리, 황소개구리를 성공적으로 손쉽게 이렇게 퇴치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대장암 예방 그러면은 흔히 뭐 이렇게 야채 많이 먹고 육식 줄이고 술, 담배 금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먼저 나오죠. 하지만 물론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라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바로 올챙이 단계와 마찬가지 이런 선종 단계에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절제함으로써 대장암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장 내시경 검사의 독특성에 대해서 제가 유사한 검사인 위내시경 검사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위내시경 검사는 아무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설령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결국 그 목표는 조기 위암 발견입니다. 조기 위암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자는 것이죠. 그 결과 위암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모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그 목표입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 검사는 물론 그런 목표도 있겠죠. 조기 대장암을 발견해서 완치시키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확률적으로 많은 것은 대장 용종을 발견해서 절제암으로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걸 아예 차단해 버리자. 다시 말해서 대장암 발생률을 낮추자. 이런 것이 대장 내시경 검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암을 미리 차단하는 유일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장 내시경 검사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런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 중에서
이런 암이고요. 국내에서는 위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 수년 전에는 1위까지도 몇 년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대장암은 또 특히 많이 발생해서 아시아에서는 발생률 1위, 세계 2위라는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이요법, 생활습관 이런 것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를 한다고 다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종 발견률을 높이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수검률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변 자멸 검사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정도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의 수검률이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또 대장 내시경 검사의 수검률 통계가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독일에는 20 내지 35%, 미국에서는 30% 정도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미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의 수검률이 낮은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대장 검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감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되지만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논문도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장정결과 관련된 56개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맥클라클란이라는 분의 논문인데 그 결론이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장정결제 마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이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제 선종 발견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 뭐 선종이 당연히 발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대장의 이 구조가 상당히 이제 꼬불꼬불하고 또 이렇게 하우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굴곡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미스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립을 미스하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은 일단은 불충분한 관찰 시간. 이거는 이제 의사 각 개인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대장 검사를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관찰 시간이 부족하면 하거나 또는 아니면 진료 여건상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한 6분 이상 충분히 관찰하기로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경우 또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가 숙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의사의 숙련도가 부족할 때도 물론 용종 발견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장정결 상태입니다. 장정결 상태가 불량. 다시 말해서 장 속에 변 찌꺼기나 어떤 물 같은 게 남아 있으면은 당연히 용종들이 그런데 가려져서 발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서브옵티멀 바울 프리퍼레이션은 의 비율은 대장 내시경 검사의 약 30%에서 장정결 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정결 불량의 주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또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장정결제를 다 못 마신다는 얘기죠. 비호감 맛. 이렇듯이 장정결제를 마시는 게 힘들어서 결국은 제대로 그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장정결 불량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용이 힘든 장정결제는 장정결 불량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정결이 불량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렇게 장 속에 변, 찌꺼기나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용종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가려져서 숨어서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42%, 보통 30% 전후에 선종을 미스한다. 장정결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1cm 미만인 용종,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건 사실 1cm 미만입니다. 1cm 미만의 선종은 약 반을, 2개 중에 하나는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용이 힘든 장정결제는 장정결 불량률을 높이고 그 결과 선종
발견율을 낮춥니다. 이 손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암으로 진행될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올챙이와도 같은 그런 병소입니다. 이와 같이 복용이 힘든 장정결제는 너무 많고, 다시 말해서 너무 양이 많고 거북한 맛의 장정결제는 장정결 불량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선종 발견율을 감소시키고 대장암 예방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거북한 맛의 장정결제는 아마 선생님들도 다 그런 것들은 이미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분이 장정결제가 너무 마시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기피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과 대장암 예방의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대장 내시경 검사와 대장암 예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복용이 힘든 장정결제입니다. 반면에 복용이 쉬운 장정결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양이 적고 맛이 좋은 장정결제는 그 정결 과정을 잘 사람들이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장정결 성공률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선종 발견율을 증가시키고 이거는 대장암 예방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장결제가 이렇게 이제 마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힘들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 수급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대장암 예방의 기회, 아까 평균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30% 검사 받아야 될 분의 30%만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70%, 80%, 100%까지 올라가면은 대장암은 거의 7, 80% 이상 지금보다 줄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용이 쉬운 장정결제는 대장암 예방의 핵심 성공 요소이고 따라서 복용이 쉬운 장정결제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장정결제 복용이 어렵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 그러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샤라라라는 분이 논문을 통해서 4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양입니다. 너무 마시는 양이 많다.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게 테이스트, 맛이 너무 역겹다. 세 번째가 이 준비 과정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다. 네 번째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제 복용하기 쉬운 장정결제,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장정결제는 이들 4가지 어려움을 해소해야 됩니다. 즉 볼륨, 테이스트, 헝거, 슬립 디스터번스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좀 저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도 있고 해서 좀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국내에 소개된 그런 약들 몇 가지를 제가 요런 4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총 복용량은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요 1.38이라는 약 지금 현재로 발매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그 이름을 직접 이제 쓰기가 민감해서 이렇게 2리터 마시는 거 AB, 2.5리터 마시는 거, 3리터 마시는 거 이렇게 했고요. 이 3리터는 샤라라 논문에서 또 이제 평가를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리터는 이건 이제 정재형 장정결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거를 점수를 부여해서 이렇게 0에서부터 7점 스케일로 쭉 나열하면은 이와 같이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맛은 이것도 좀 주관적입니다. 제가 10명의 볼런티어들한테 정제형 빼고 나머지 4약을 이제 블라인드하게 맛을 보게 하고 점수를 매겨봐라. 그래서 이제 맨 점수고요. 이게 5.7은 이제 샤라라가 준 점수고요. 그걸 환산해서 역산해서 이렇게 했고 정제형은 이게 맛을 어떻게 평가하기 힘들지만 좀 복용이 쉽다는 그런 평이 있고 그렇지만 정제형이라서 알약 삼키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세 번째 헝거는 이 5가지 약제 저 복용 안내문에 있는 그 방법대로 쭉 기술하고 평가를 해보고 점수를 매긴 거고요. 이 3점은 샤라라가 준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상시험 자료를 제가 좀 아는데 매분 평상시 혈당보다 장정결하는 당일 혈당 수치가 한 4 정도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요 밑에. 근데 컨트롤에서는 이게 10.8, 11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11mg per 데시리터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장정결할 때는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식이 제한을 심하게 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치가 평소 공복 혈당보다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이 배고픔을 더 이렇게 심하게 느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면 부족은 이게 나머지 네 약들 밑에 네 약은 다 똑같이 스플릿 도스 레지멘이라고 해서 전날 저녁에 한번 반 복용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한 서너 시간 전에 또 이렇게 하고 해서 복용하고 당일 새벽에 한번 복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이제 부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 각 정결제들의 그 해당 항목에 부여받은 점수들을 이렇게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 그 각 점들을 있는 선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그 사각형의 면적을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장정결제는 0.8점, 2리터 마시는 A 약제는 18.7점, 2리터 마시는 B 약제는 13.8점, 요 2.5리터 마시는 정결제는 14.4, 그리고 3리터 이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현재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34.8입니다. 물론 이 점수가 절대치 복용의 용이성을 절대치를 표현한다고 저는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좀 쉽겠다, 어렵겠다 이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점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장정결제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마시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한번 겪고 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장정결도의 영향을 주고 장 용종 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이 시간 선생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